5월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끝냈다고 안심하셨나요? 혹시 부업으로 유튜브 수익 받으시거나 프리랜서 작업 하나라도 하셨다면 합산신고 대상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사업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부정 무신고로 걸리면 40%까지 올라갑니다. 프리랜서, 엔잡러, 배달라이더, 소상공인까지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가산세 폭탄 맞기 전에 정확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크게 달라진 공제 혜택도 있으니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의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이 6가지를 전부 합산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신고 대상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받으시는 분들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디자이너, 작가, 강사,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외주 계약으로 소득을 받으셨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사례금 같은 게 기타소득이죠. 이게 연간 합산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합산입니다. 셋째,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간 1,500만 원 넘게 받으시면 이것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넷째,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했거나 합산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종소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겁니다. 이 2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그때 가산세까지 붙어서 오니까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 신고 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됐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더 깁니다. 6월 30일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증빙 서류 모으고 경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제 2025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핵심 변경사항을 보겠습니다. 올해 신고에 적용되는 새로운 혜택이 상당합니다.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었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올라간 겁니다. 자녀가 3명인 가정이라면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0만 원이 추가로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거죠.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올라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세 번째, 혼인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각자 50만 원씩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니까 이 기간 내에 결혼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기세요. 안 챙기면 그냥 100만 원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헬스장에 내시는 분이라면 연간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주세요.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내가 신경 안 써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내역이 전산에 다 잡혀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가산세 수치를 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세금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 가산세로 붙는 겁니다. 부정하게 신고를 안 한 게 걸리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따로 있습니다.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씩 불어납니다.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약 8%입니다. 매일매일 이자처럼 쌓이는 거라 무서운 겁니다. 이 가산세를 피하려면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필요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필요경비란 수입을 얻기 위해 쓴 사업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것들이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고 그 순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 대상이 줄어들고 당연히 세금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경비율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 수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도매업은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대상입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업은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고요. 서비스업이나 프리랜서는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입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이면 장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장부 작성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장부 없이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면 기장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맞게 됩니다.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죠. 증빙 관리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세금을 깎아주는 현금 쿠폰이라고 생각하세요. 100만원짜리 영수증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세율 24% 구간이면 24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이런 증빙은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 본인 급여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의 숙명 같은 겁니다. 다만 본인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건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 수입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편의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두 곳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챙길 수 있는 절세 혜택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연 6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소득공제를 통해 약 13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사업하는 동안에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사업자분들은 꼭 검토해보세요. 다음은 자녀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지는 금액이라 체감이 소득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혼인세액 공제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재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생애 1회만 적용되니까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신고에서 꼭 체크하세요. 체육시설 소득공제도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지출이 세금 할인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운동 안 하시던 분들도 이참에 시작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는 일거양득입니다. 바빠서 6월 1일 기한을 놓쳤다고요?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산세만 계속 불어나지만 빨리 움직이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인데 10%로 줄어드는 겁니다.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개월 이내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우시면 분납 신청을 꼭 고려하세요. 이자가 따로 붙지 않으니까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모두 채움 안내문 아시죠?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 무작정 그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모두 채움은 공제를 최소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반영한 게 아닙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비나 장비 구입비로 적자가 발생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부 작성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적자를 이월시켜서 향후 3에서 5년간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채움 금액을 그대로 내면 2월 결손금 혜택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서 장부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비용 몇만 원으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종소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금융자산 투자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겁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입니다. 이걸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 한도를 풀로 납입했을 때 계산해보면 16.5% 구간이면 148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13.2% 구간이어도 118만 8천 원이 돌아옵니다. 어떤 적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셈이죠. 매달 75만 원씩 12개월 넣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최대 148만 원이 환급되는 겁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절세 파이프라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추가 전략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거죠.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노란우산공제로 약 132만 원 절감되고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 원이 절감됩니다. 합치면 연간 약 28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쪽만 챙기면 절반만 절세하는 셈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둘 다 꼭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꼭 챙기실 것들입니다. 첫째, 내 경비율 유형이 단순인지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적격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카드 영수증,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다 모으세요. 셋째,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넷째, 연금저축과 IRP 납입 실적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자녀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를 체크하세요. 여섯째, 체육시설 소득공제도 빠뜨리지 마세요. 일곱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대상이면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덟째, 적자가 발생했다면 장부신고로 2월 결손금 처리를 검토하세요. 이번 5월, 아는 만큼 돌려받고 모르면 가산세로 뺏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가산세 걱정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